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레고랜드 사진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레고랜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고마해라, 그만 울고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로도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을 선언해버리자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가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채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완전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 아시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김진태 도지사분이 진퇴양난이 아닌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만들어낸 유동성 부족 사태를 타고 가면 한국전력공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레고랜드 이야기하다가 한국전력공사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왜 제가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메인에 바람개비가 하나 있죠. 제가 바람개비라고 하면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풍력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풍력 터빈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었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홈페이지 메인에 풍력 터빈을 딱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각 기업 및 가정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부랴부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9년 전기요금을 10,000원으로 했을 때 2022년 3월달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볼까요? 이탈리아 전기요금은 17,7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기요금은 3년 만에 77%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즉 수입은 그대로인데 인플레로 인해서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1년, 22년 들어서 분기별 영업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적자만 4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죠. 몇 달 전에는 30조 원 적자라고 하더니 벌써 10조 원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연료 생산 원가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팍팍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전은 정부에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괜히 전기요금을 올렸다가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일이 되면 국가 전체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율 문제도 있겠지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리긴 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팍팍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전기도 생산해야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할까요? 바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 줄여서 한전채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전채로 N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러한 기사 헤드라인이 땅땅땅 떴습니다. 레고랜드 폭탄 뒤에 한전이 있었다? 또 다른 내관 한전채, 동맥 경화의 주범 한전채, 한전채가 문제라고 합니다. 한전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을 정리한 것인데요. 매월 2조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발행 금액만 23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월 조 단위로 그냥 돈을 땡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산 우려가 없는 한전이 고금리로 회사채를 찍어내다 보니 우량 회사채도 지속적으로 금리 상향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전채 금리가 6%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돈을 빌려주면 6%의 이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한전에 돈을 빌려주면 6%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 돈을 빌려줘도 6%의 이자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형들은 어디에 돈을 빌려줄 건가요? 저라면 망할 가능성이 제로인 한전에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이 경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회사, 대기업, 중소기업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이 한전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걸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촌주공 PF가 차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12%라고 하죠. 12% 정도 이자는 줘야 사람들한테 겨우겨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전채가 매달 2에서 3조 원 가량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수급이 꼬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주식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게 되죠. 망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영업 실적도 잘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만 오르게 되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전채와 회사채 금리를 비교해보면 초록색 한전채와 오렌지색 회사채 금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회사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한전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다 잡아먹고 있는 유동성 대왕고래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서울경제 기사에 나온 3가지 대책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내년 초 킬로와트당 50원 정도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10원 정도 올리면 한전의 연매출 5조 원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25조 원 정도 매출 증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한전의 적자폭을 메꿀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인상폭은 현재 전기요금 대비 40%나 올리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민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기업하기도 힘든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가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회사채로 돈을 끌어오지 말고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한전이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죠. 한전의 은행 대출액이 2022년도에는 1조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보다 싼 금리로 회사채를 땡겨왔으니 대출보다는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로 땡기거나 회사채로 땡기나 여전히 돈을 빌려오는 것은 마찬가지라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 방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전이 적자를 내자 정부에서 6,680억 원을 지원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에서는 개별 공기업을 지원한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돈 쓸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개별 공기업을 지원했다가는 엄청난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역시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죠. 3가지 방법 중에서 그나마 첫 번째 방안인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서민들, 기업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한전의 상황을 풀어주면서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다 흡수하고 있는 한전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전채의 발행 한도도 정해져 있긴 한데 이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근본 원인인 한전의 재정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현재 채권시장 자체에 대한 신용, 즉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대책이든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단기자금 시장 특성상 주기적으로 돈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29조 원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리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 문제도 다시 한번 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꼭 해줘야 한국의 회사채 문제 역시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그만 올려야 한국도 기준금리를 그만 올릴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 역시 따라서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파월에게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은 75bp,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원래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에 간섭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민주당 상원 의원이 파월에게 금리 그만 올려라 이렇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연준 회의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